다음 도전 지식산업혁명, 여러분께 최고의 유망 직종만을 소개해주는 조영구입니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 가정에 서식하는 세균 및 곰팡이 오염도가 백화점의 3배, 지하철의 2배가 넘는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쉽게 띄지 않아 무시했던 먼지와 세균이 두통, 마른 기침, 현기증을 유발시켜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놀라울 뿐인데요. 자, 오늘 만나실 두 주인공, 어쩌면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깨끗한 세상을 꿈꾸는 신비의 마술사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깨끗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일념하에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청소대행업체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토스템의 정은국 대표이사님과 서비스우먼의 김소영 대표이사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청소대행업체를 하시는 분들에서는 아주 옷도 깨끗하게 구우고 오셨고 머리도 단정하게 구우셨고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청소대행업 하면 많은 분들, 아유, 청소대행업이 어떤 일을 하는 건가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 대행업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요. 좀 세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크게는 예를 들어서 빌딩, 큰 빌딩 관리, 이제 위생 관리를 해가지고. 아, 맞아요. 네, 그런 거를 해주는 전문 업체가 있고, 작게는 이렇게 이제 우리 사장님 같이 하우스 클리닝 전문. 예, 또 더 작게 요즘에 이제 한참 많이들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화장실 청소만 전문으로 하는 예, 그런 업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세분화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직장을 어떻게 잃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 뭐 하냐 했더니 청소 대행업을 아르바이트 했는데 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직장 그 다 퇴근하면 그 책상에 그 컴퓨터 다 덮어놓고 그것도 뭐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저 천장을 뜯고 들어가서 무슨 담배 그 연기 같은 거 뭐 청소하고 닦고 그러대요. 그 일을 한다고 하는데 좀 힘들다고 하는데. 그 아마 닥트 청소. 그렇지. 닥트 청소도 그럼 청소 대행업에 들어갑니까? 아, 그럼요. 아, 그럼 엄청나게 넓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넓죠. 그렇습니다. 그 넓은 분야 중에 어떤 분야가 돈이 제일 됩니까? 글쎄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좀 큰 거를 하는 게 돈이 많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만큼 또 서비스가 많이 발생이 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게 많이 벌고 어떤 게 적게 벌고 그거보다는 아마 그만큼 많이 노력하시는 분이 제일 많이 벌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외국 같은 경우 청소 대행업을 특급 성장 사업으로 꼽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 현황과 외국 현황에 대해서 우리 김소영 사장이 볼 때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외국에는 이미 프랜차이즈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게 생활화가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저희가 선진화되면서 이제 아웃소싱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죠. 근데 연약해 보이세요. 근데 저요? 근데 어떻게 청소 대행업을 하실 생각을? 저는 아줌마이다 보니까 예. 그렇죠. 아줌마는 강하죠. 예, 강하죠. 예.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기승을 부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른 아침 토스템 정은국 사장의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된다. 네, 안녕하세요. 뭐 오늘 뭐. 네, 오늘 저 성심여대 그 작업이 있고요. 토스템 치과의사의 그 주택의 준공에서 실내 인테리어, 사후관리 및 청소에 이르기까지 건물과 주택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청소 용역을 대행해주는 종합 청소 대행업체다.
그러면 되겠죠? 예, 네. 그래. 그럼 오늘 뭐 제가 한번 예. 한번 순회를 한번 해보죠. 네네. 그래. 네. 예, 여보세요. 정은국 사장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기 무섭게 전화벨이 울려대기 시작한다. 각 가맹점에서 작업 현황을 보고하는 전화가 폭주하기 때문이다. 그게 잘 안 떨어지죠? 예, 그 원래 본드가 그 벽에 붙으면은 원래 제거가 잘 안 되는데, 그거는요, 간단하게, 그 옆에 보면은 아마 그 페인트 가게들 많이 있을 거예요. 토스템이 지금처럼 국내 최고의 청소 대행업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사셔가지고. 취미조차도 예, 일이라고 거기다 그 당당히 부분에다가 밝히는 발라주면은 바로 오늘의 제거가 주인공.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은국 한번 사장의 해보십시오.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예, 예. 그럼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정은국 토스템 대표이사. 정은국 사장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외벽 청소를 했던 게 계기가 되어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지금은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호련단신으로 전국을 누비며 사업 확장을 했다고 한다. 영업을 뛸 적에 이 영업을 좀 뛰시는데 가맹점 사장들과의 진지한 아침 회의 시간. 정은국 사장도 사뭇 진지한 표정이다. 천지차예요. 영업을 뛴 데는 분명히 청소 대행업.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처럼 각양각색의 청소 대행 사업이 성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 업종이다. 뭐 여기는 뭐 강남에 무슨 빌딩 뭐 어느 청결과 위생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면서 점차 그 수요가 늘어가자 국내에서도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선진국의 첨단 기술과 자동화된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운영 기법이 도입되며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연합망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 일을 했던 노하우들을 취합을 하셔서 지명도를 우선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죠. 그걸 꼭 본사에다가만 얘기할 게 아니라 본사가 약해져 있을 때는 지점이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또 본사를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지속적으로 만들으셔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네, 아무튼 뭐 사장님들 오늘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문제점 있는 거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그 통보를 또 해드리고요.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걸 마치시고요. 아직 식사나 하시죠? 네, 이걸 마치겠습니다. 정은국 사장 급히 어디를 가는 것일까? 젊음의 패기가 느껴지는 이곳. 얼마 전에 노유동에 새롭게 지점을 낸 이원재 씨가 외벽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신참 사장들의 빠른 업무 파악을 위해선 본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것이 오늘 정은국 사장의 주된 업무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왜냐면 여기 1차 꺾이고 건물 외벽 청소처럼 난이도가 높은 분야는 아직 신참인 이원재 씨에겐 버거운 일. 거짓말을 정은국 사장의 자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오늘은 뭐 한번 그걸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거 매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맬 때 한번 잘 보시라고요. 이거 한번 저걸 해보시고 그래서 이게 뒤로 밀면서 스무스하게 만지면 돼요. 스무스하게 이렇게. 정은국 사장, 베테랑답게 능숙한 솜씨로 외벽 청소를 해나간다. 그를 지켜보는 신참 사장의 표정도 사뭇 진지하기만 하다. 높이게 위치해서 계신데 위험하지 않으셔요? 전혀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 로프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위에서만 확실하게 내면은 전혀 뭐 위험한 거 없습니다. 네. 예, 지금 하시는 작업은 뭡니까? 네, 지금 작업은요, 이 외부 유리 물 세척을 하는 거거든요. 먼저 물 세척을 해서 오염물을 제거한 다음에
나중에 마무리 작업을 하는 단계입니다. 사장님, 기분 어떠세요? 순식간에 외벽 청소가 깨끗이 끝이 났다. 사장님 하려면 저런 것도 해야 돼요. 어떻게 괜찮아요. 신으세요? 그냥 진짜 뭐. 그리고 옛날 실력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업에 갓 입문한 이원재 사장, 정은국 사장의 노련한 외줄타기가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정은국 사장, 쉴 틈도 없이 또 다른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지금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 중년의 이 여성, 바로 황환욱 사장이다. 청소 대행업이 유망업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자 국내의 고가의 청소 장비로 무장한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얼마 못 가서 도산하고 만 건 국내 실정을 모른 채 무작정 사업에 뛰어든 성급함 때문이다. 정은국 사장이 현장에 도착하자 바닥 청소에 여념없던 황한옥 사장이 반갑게 맞아준다. 아니 일감이 많아가지고 아주 보람을 느끼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덕분에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아이고 고맙네요. 네. 그러게. 뭐 애로사항이나 뭐 문제점 있으십니까?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고요.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 고생하시고요. 예.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황한옥 사장, 지금은 창업에 성공한 여성 청소업체 사장으로 신문 지상에까지 소개된 스타지만 처음부터 순탄한 길을 걸어온 건 아니다. 창업 초기엔 돈 욕심 때문에 대형 청소 사업을 주로 하려 했으나 몸이 피곤한 만큼 일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정집이나 사무실, 업소 등을 가리지 않고 성심성의껏 일하다 보니까 일감도 많고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근하는 이 시간, 정은국 사장에겐 아직도 일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어땠어요? 아, 그러세요? 잘 되셨네. 예, 그래요. 아무튼 뭐 늦으셨는데,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예,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끊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어서오세요. 고생하십니다. 예. 무대 청소하시는데. 어디 뭐 깨끗하게 잘 됐나 보네요. 예, 잘 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내가 한번 점검 좀 예, 해보고요. 점검해보세요. 예, 그렇게. 예. 청소 대행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점이라면 남들이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늦은 시간에 청소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없다면 도저히 엄두도 못 낼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정은국 사장에겐 더욱 투지가 넘친다. 아주 깨끗하게 잘 됐네요. 아이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어요. 잘 됐네요. 이제 깨끗하네요. 예, 그럼 마무리 지시고, 예, 뭐 나오시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아요. 근데 좀 너무 유명하시. 그러게, 뭐, 소영이가 그래도 아까 엄마 나갔는데 안 들어온다고? 그래. 그 전화통화가 안 됐어. 밤 12시가 다 돼서야 별거 퇴근을 없지? 하는 정은국 사장. 나 이제 지금 들어갈 거야. 좀 이따가. 응? 그럼. 그래. 그래, 알았어. 끊어. 힘든 하루를 마감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순간 정은국 사장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그래, 없었어? 오셨어요? 그래. 아이고, 우리 딸내미 잘 나왔네. 아이고, 뽀뽀 한 번 하자. 뭐. 예쁘게 커지고 있는 딸들을 볼 때마다 명색의 가장의 신분인데 가족들에게 그 흔한 외식 한번 시켜주지 못한 것이 정은국 사장으로선 왠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빠 엄마 한번 그려봐. 어떻게 생겼나. 소영이도 그리고. 정은국 사장, 늦은 시간이지만 딸들과 같이 놀아준다. 엄마 아빠 이 시간이 아니면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걸 정호 좀 써봐. 예, 맨날 늦게 와서 좀 불만스럽긴 한데요. 가족이랑 많이 시간을 못 지내니까 그게 좀 불만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감사하고요. 건강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열심히 하는 데서 저기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편 하나 믿고 지금껏 싫은 내색 없이 내조를 해온 아내. 대단한 호강은 아니지만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아내에겐 마냥 행복하다. 어때? 수영은 잘해? 네? 네, 수영도 잘해요. 수영 잘해? 너희 수영 잘하지? 뭐 잘해? 잘요? 나 매일 늦게 들어와서 불만이 많으시죠? 앞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일찍 들어오도록 할게. 오늘 하루 힘드셨지요? 이미 또 새로 들어온 사장님들이 여러분이 계셔가지고 그거 다 방문하고 다 이거 뭐 봐주고 그러다 매일 늦지 뭐. 그래. 수영아, 아빠 힘드니까 안마 좀 해드려. 어디 형이 한번 해봐라. 세게 해드려. 어디 아이고 미안해. 어린 딸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해주는 안마에 한박 웃음을 짓는 정은국 사장. 그런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가족과 회사 식구들이 있기에 그는 제 아무리 커다란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아이고 시원하다. 야, 우리 정은국 사장님 청소를 뭐 이렇게 잘하세요? 청소 전문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나라는 전문학교가 없고요. 예. 예. 지금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전문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위생관리협회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아마 대학에서 전문 그 학과가 곧 나올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 나가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더욱 좋죠. 예. 자, 근데 그 집에서 청소를 하시기도 하세요? 글쎄, 제가 좀 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새벽에 나와서 저녁 워낙 늦게 들어가다 나니까, 뭐, 휴일날 그 정도? 그때 또 피곤하니까 또 쉬니까 또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맞아요. 요리사들이 또 집에서 요리를 안 하듯이 또 청소 전문가께서. 근데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청소를 집에서 하다 보면은 빠르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비법들을 좀 물어볼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를 제가 말씀해드리면 서비스가 또 많이 발생을 안 할지 모르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선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어. 예, 그럼 왜 그러냐면 우선 그 먼지 같은 게 위에서 아래로 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쓸듯이 위에 일에서 뭐 천장, 그 다음에 벽, 그 다음에 바닥,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일례 뭐 대청소를 뭐 저걸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일례 농 밑에 같은 경우 청소 그게 안 되거든요. 예. 장농 밑 그런 경우에는 예, 긴 자라든가 작은 막대 거기다가 이 붕대를 감아서 예, 물에 적셔서 예, 훑듯이 하면 다 나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뭐 그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거 다 말씀드리면 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아, 정말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그 비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하시는 게 상냥하고 친절하세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집에서도 그 사모님께 이렇게, 여보, 다녀올게요. 이렇게 하시는 편이에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청소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참 따뜻하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직접 두 분을 만나면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아까 화면을 보니까 지점으로 창업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좀 봤어요. 예, 예. 근데 창업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글쎄요, 우선 창업을 하시려면은 프랜차이즈에 이제 어떤 그 본사에 가맹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의 교육을 받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지급 받으시고, 이제 독립을 하시게 되는데, 그거는 좀 상세하게, 한 업체만 이렇게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보다는 많은 업체를, 예, 좀 이렇게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하셔서, 예, 그렇게 창업을 하시게 되면 아마, 예, 괜찮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청소 대행업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김선 선생님? 예, 물론 자기 적성에 맞아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실정이 3D 업종으로 치부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극복해낼 수 있는 자기 소신이 일단 있어야 되죠. 3D 업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인식은 어때요? 그럼요. 청소한다 그러면 저도 물론 이제 청소하러 다닌다 그렇게 말을 하면 다들 한 단계를 이렇게 내려서 보는 현실이에요. 예.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 중에 그 우리 조상들의 동상을 닦는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동상을 직접 그 닦고 올라가서 그런 일을 했는데 또 청소 대행업에서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일단 보면서 이제 청소 대행업이 아주 조직화, 전문화됐다. 그럼요. 이건 뭐 일단 하찮고 뭐 그런 직업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왜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직접 경험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경험 안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저희 하우스 클리닝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파출부의 개념을 일단 벗어나지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청소 대행업을 시작할 때 뭐 이런 유의할 점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까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그 많이 난립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본사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자질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좀 더 그 많은 부분들을 알아보고 예. 창업을 하시는 것이 아마 굉장히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소 대행업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행업에 대한 매력이라기보다 청소에 대한 그 업에 대한 매력은 사실은 바로 투자한 만큼 거둘 수 있고 시간을 투자하면 그 눈에 보이잖아요. 일단은 확인이 되니까 그 성취감 또한 크고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이죠. 성취감. 예. 그다음 뭐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글쎄 장점이라면은 우선 그 소자본으로 예, 누구나 창업을 간단하게 그 어떤 점포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여기 이제 단점이라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남들이 놀 때 저희는 놀지 못하거든요. 그때 서비스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니까. 맞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기 빌딩 같은 데 이렇게 줄 달고 옥상에서 내려서 유리창 닦는 것도 청소 대행업입니까? 당연하죠. 저는 직접 제가 그걸 그 처음부터 해왔습니다. 그 유리창을 직접? 예. 그러면 일을 하시다가 창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 대학 2학년 때 아르바이트로 그 외부 유리 세척을 하면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돈벌이가 좋아서 계속 하신 거죠? 그것보다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했던 게 그게 제 직업이 된 거죠. 어떠세요? 지금 이 정도에서 생각할 때? 후회를 안 합니다. 네. 야, 지금 후회를 안 한다라는 그 표정 속에 어떤 그 기분이 좋은 자신만만한 그런 표정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보수 면에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보수를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소 대행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의 보수가 있다고 느껴져야 또 이쪽에 도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의 보수인지 우선 사장님 먼저. 근데 보수는 대부분 보수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국세청에서 안 나가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그렇습니다. 보수하면은 이 남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좀 괜찮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청소 대행업을 한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노력이와 어떤 정신 자세를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많은 부분이 차지를 할 겁니다. 근데 많이 버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많이 번 대로.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직원이 지금 몇 명 되세요? 저희 직원이 6명 있습니다. 6명? 예, 예. 처음에 그 창업을 할 때 얼마를 가지고 하셨어요? 저희 초기 법인 설립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이제 법인을 설립하려면 초기 자본금이 5천 들어가거든요. 그거 딱 맞춰서 시작했습니다. 딱 맞춰서요? 예. 지금은 그 5천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얼마 정도 불렸습니까?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예. 청소 대행업체는 비밀이 많습니다. 자, 일단 여성의 몸으로 청소 대행업체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뭐 청소 대행업체에 아주 뭐 최고 위치까지 올라오셨는데, 일단 김소영 사장님의 활약상을 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비스우먼의 김소영 사장이 출근을 위해 8개월 된 딸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있다. 병원 데려가야겠다. 엄마 빠이빠이. 엄마 빠이빠이. 엄마 빠이빠이. 엄마 갔다 올게. 안녕. 매일 아침마다 겪는 일이건만 이 순간만큼은 왠지 모를 서러움이 밀려온다. 서비스우먼, 집안 청소가 꼼꼼한 여성들이 하기에 적합하다는 데 착안 여성들로만 구성된 청소 서비스 전문업체다. 딱 들어갔을 때 일단은 아줌마들한테, 그러니까 사모님도 고객한테 밝은 인상을 줘야 돼요. 이곳 서비스우먼에서 28이란 젊은 나이에 그것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당차게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젊은 여사장.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소영 사장이다. 들어갔을 때 방실받고 현 서비스우먼 대표이사 김소영. 웃어주십니다. 고객한테 방실받고. 그 인사도 저희가 일단 구호가 있어요. 그거 외치시고, 그러니까 그 서비스우먼 멘트가 있어요. 김소영 사장,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 예절 교육이 한창이다. 청결을 책임지는 직종이니만큼 직원들의 단정한 복장과 상냥한 미소에 유난히 신경 쓰고 내가 있다. 연장자인데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고객이고 저희한테 돈을 지급을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한테 서비스. 세간의 청소 대행 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소영 사장은 이미 방송에 단골 손님으로 출연한 유명 스타이기도 하다. 그만큼 이 분야에서 그녀의 업무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처음부터 들어가서 아이고 이게 먼지는 너무 많아부터 시작해서 말을 계속하면 고객이 아침에 딸을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올 때는 마음 한켠이 메어오지만 자신의 일에서 인정받는다는 건 쉽게 버릴 수 없는 행운이다. 많다면 많은 거지만 지금 이제 제2의 그동안 청소를 대행하는 용역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지만 기존의 청소 대행업체들은 비싼 서비스료 때문에 주로 대형 빌딩 청소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그거는 스스로 창출하는 거야.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타고 주로 가정집을 대상으로 청소는 물론이고 세균 박멸과 방역까지 책임지는 토털 하우스 클리닝 서비스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서비스우먼이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업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했을 때 확실하게 화끈하게 싹 치워드려야 다음에 또 풀릴 마음이 나는 거지. 김소영 사장, 아침 교육을 끝내고 오늘 있을 청소를 꼼꼼히 체크한다.
온갖 먼지와의 한판 승부를 시작하기 일부 직전이다. 서비스 우먼의 트레이드 마크인 분홍색 차가 오늘 청소를 개시할 윤영미 아나운서 집에 도착했다. 안녕하십니까. 서비스 우먼의 김서영입니다. 예. 아니 오늘은 어디 부분부터 먼저? 저희 집이 주방을 청소를 좀 많이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주방 쪽을 중점으로 해서 서랍 정리도 좀 해주시고, 먼지 좀 제거해주시고, 매트리스는요? 매트리스도 좀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는 거니까 신경을 써갖고 매트리스 들고 밑에 좀 닦아주시고요. 거기 뭐 세균이나 뭐 진드기 이런 거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해주세요. 오늘 주방하고 매트리스 쪽을 중점적으로 치워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스케줄로 청소할 짬을 낼 수 없는 윤영미 아나운서는 아예 회원으로 가입해 청소를 맡긴 상태다. 최근 들어 여성들이 주체가 되는 청소업체가 맞벌이 주부나 신세대 여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같은 여성이므로 미비한 청소 상태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뭐 하는 기계입니까? 이거요? 진드기랑요, 매트리스 살균 소독하고 세척하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약품이 나와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기계거든요. 진드기도 물론 죽이고, 아까 보셨던 스팀기 있잖아요. 그걸로 진드기 죽이는 거예요. 청소는 최신 기계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옷장미처럼 청소하기 힘든 곳을 위해 김소영 사장이 특수 제작한 청소기를 사용하고 있다. 평소 사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사장님요, 젊은 여성으로서 이런 업종에 뛰어들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데에서 큰 감동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주부들한테 일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사장님, 선글라스는 뭐예요? 이거 자외선 살균기라요. 이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잘 닦여요? 예. 김소영 사장, 특유의 화통한 성격만큼 때문인지 같이 청소하는 직원들도 신바람이 난다. 좀 잘 닦이세요? 네. 뭐 힘들지? 가족이라서요. 괜찮습니다. 다 돼가죠? 네. 주방 다 돼가요? 예. 이거 맞아. 다 됐네. 야, 이거 너무 멋지다, 혜선아, 그치? 응? 이거 누구야? 경찰 아저씨인가? 아니요, 돌돌돌. 야. 돌돌돌이요. 청소 상태 마음에 드십니까? 아주 집이 새 집이 됐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제가 그 사내 아이가 둘이에요. 얘 말고 또 둘째 아이가 있는데 집이 그래서 아주 뭐 엉망진창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파출구를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뭐 시간도 안 지키고 또 몇 번 오다가 안 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요구사항도 많고 참 불만이었는데 이 서비스 우먼을 이용을 해보니까 약속을 아주 참 잘 지키고 또 남성은 소독, 세균 이런 것까지 다 깔끔하게 청소해 주시고 또 여자분들은 주방이라든가 목욕탕 섬세하게 잘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가격도 저렴하고 약속 잘 지키고 열심히 일해 주시고 하는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비록 3D 업종이라 해서 남들이 꺼리는 직업이지만 청소를 의뢰한 고객들이 만족해하는 표정들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 어제 현장 가셨어요? 보미 아줌마? 거기가 응암동이에요. 응암동인데 이사가 지금 들어오는 그 상황에 중간에 우리가 청소를 해줘야 된다고. 김소영 사장, 직원들과 다음 청소할 장소 계획을 짜고 있다. 일단은 짐을 싸고 있다니까 기다려보고 나머지 공간을 다 빼버려서 그 아치가 가는 게 아유 엄청난 거 60평도 넘어. 재료 줄게? 네. 빨리. 추우시죠? 예. 아, 여보세요? 여기 도착했는데 왜 차 안 오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금방 도착하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좀 기다려서요. 예. 빨리 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누구 기다리세요? 이삿짐 차가 지금 그러니까 사다리는 왔는데 아직 차가 도착을 안 해서 저희가 아직 문을 못 닫아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30분 정도는, 차들이 좀 있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던 이삿짐 센터차가 도착했다. 이제 또다시 먼지와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한다. 입주 청소는 먼지가 덜 낀 상태이므로 일반 주택 대청소보다 수월하다. 하지만 새 집으로 이사온 이들이 기분 좋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청소를 해야만 한다. 이제 청소 대행업도 국제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거대한 자본과 기술을 무기삼아 거침없이 밀려올 외국 기업과의 한판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한국 가정집에 맞는 새로운 청소기구의 개발과 끊임없는 서비스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할 것이다. 김소영 사장, 자신이 엄마가 되고 나서 더욱 청결에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요즘 부쩍 진드기 퇴치법에 관심이 많다. 예, 전화 받았습니다. 예. 일단. 김소영 사장처럼 미래를 내다보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열정들이 있기에 한국 청소 대행업의 미래가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 김소영 사장, 퇴근하기 무섭게 백화점에 들렸다. 외할머니 품에서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을 어린 딸을 위한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다. 일터에선 당차고 추진력 강한 여사장으로 통하지만 딸에게 선물할 앙증맞은 모자를 보고 좋아하는 모습이 그녀도 영락없는 엄마임에 틀림없다.
엄마 저요. 하루 종일 너무도 보고팠던 딸을 품에 안았다. 이 얼마나 고대했던 순간인가. 사랑하는 딸과의 시간도 포기하며 열정을 쏟고 있는 청소 대행업.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 또다시 치열한 산업 현장에 뛰어들어야 하지만 약속된 밝은 미래가 있기에 김소영 사장 살아있다는 게 행복하다. 와, 김소영 사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떠세요? 직접 이렇게 남성으로서 이렇게 딱 봤을 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성분들도 이 창업을 하셔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우스크린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한테 적합하기 때문에 예, 뭐 아마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 대행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요, 저희 신랑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유학 생활을 했었습니다. 약간 그때. 학비 내주려고요? 아니요. 유학 생활을 했을 때는 저를 만나지 않았을 당시인데, 그때 이제 돈을 벌려고 남의 집 변기를 닦는다던가 집 청소를 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그쪽으로 상당히 이제 맞는 그 관심도 있고, 그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활성화된 사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고, 저 또한 이제 약간 밖에 나가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한 1년 정도 제가 하다가 아이 낳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남편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남편은 데이터베이스 에이전트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편은 청소 대행업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어와요? 물론 제가 조금 더. 예. 남편은 참 좋아하시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 딸이 엄마 없다고 맨날 칭얼칭얼거리고 그것 때문에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부담스럽진 않은데요. 사실 가슴이 좀 많이 아프고요. 제가 저희 딸을 볼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이제 해주려고 많이 생각을 해요. 마음적으로나마. 그렇게 딸을 띄워놓고 왔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조금이라도 허튼 시간 안 보내고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외국의 경우는 어때요? 어떤 좀 청소 대행업 그런 관련 학과도 좀 많고 이쪽을 전문 양성하는 기관이 많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정착화가 돼 있죠. 네, 돼 있고 일례에서 어떤 일본 같은 경우 그런 같은 경우는 어떤 날이 청소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나라도 앞으로 클리닝하는 그런 날이 정해져서 어떤 정부 차원에서 그 날을 청소할 수 있게 유도를 할 수 있고 방송 매스컴 쪽에서도 그런 날에 좀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아마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 대행업 우리나라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으로의 전망. 글쎄요, 한마디로 밝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지금 한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앞으로 한 5년 정도 아마 되면은 저희도 선진국 이상으로 완전히 정착화 될 거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소영 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밝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국민소득이 10,000불 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000불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정착화가 된다고 보고 정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한 5년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아무래도 맞벌이도 많이 늘어날 테고 그럼 아웃소싱의 수요도 많이 늘어나죠. 네, 지금 저도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나도 한번 청소 대행업 한번 창업을 해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5천만 원만 있으면 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저희가 법인 설립하는 게 5천만 원이 든 거고요. 저희 가맹점은 사실상 9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9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네, 그럼요. 그럼 금방 할 수 있네요? 그럼요. 900만 원 있으십니까? 900만 원 있어요. 오세요. 저처럼 900만 원 든다고 하니까 나도 청소 대행업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이럴 때 꼭 주의해서 들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선배의 그 충고나 그 조언이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 먼저 청소 대행업을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희 하우스 클리닝은 사실상 순간에 1억 천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꾸준히 한 만큼 노력한 만큼만
걷어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냥 막연한 마음으로 나도 저거 하면 성공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들어오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전 조사를 자기 적성에 맞는지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고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아무래도 성공을 하는데 보탬이 되겠죠. 우리 주부들도 많이 도전할 것 같은데 주부들은 더 유리할까요? 더 유리하고요. 저희는 정 사장님은 토탈 이제 청소지만 저희는 하우스 클리닝만 일단 전문화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부들이 저희는 또 여성분만 받습니다. 가맹점 주부를. 아 그래요? 예. 남성은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무래도 하우스 클리닝이 여성의 섬세함과 꼼꼼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자 파출부도 얼마 전에 유행을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거 한참 이제 이슈화 돼서 했는데 사실은 남자들이 청소하는 게 그러니까 표면적인 청소에 지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청소는 일단 집안 청소는 여성분들이 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 후배들에게 뭐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이 업을 창업을 하신다면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하셨다가 그 얼마 가지 않아서 죽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적성, 무슨 적성을 뭐 이 업이 맞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좀 확신이 섰을 때 예, 좀 자신 있게 예, 진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와서 자문을 구하면 도와주시겠습니까? 제 무료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사장님은 저도 물론입니다. 예.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두 분을 찾아뵙고 조언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대행업 우리나라에서 정말 청소대행업의 어떤 일을 자리매김하고 있는 두 분인데 앞으로 어떤 포부를 좀 듣고 싶은데 우선 사장님 먼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지 청소대행업이 외국으로 진출한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저희 토스nem을 최고의 기업으로 키워서 미국, 일본, 중국 예, 많은 그 나라들로 진출을 할 계획을 전에부터 세워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세웠는데 언제쯤 될까요?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들도 다 그걸 외국어 다 해야 되겠네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죠. 거기 사람도 채용하면 되니까. 네, 그렇군요. 네. 진출 한번 해보겠다? 네. 우리 김선 사장님은? 네, 주부들이 가정에서 클릭 하나만으로 가사 서비스를 뭐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아기 돌보기나 간병인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필요한 그런 서비스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요. 온라인상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시에 오픈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온라인상하고 오프라인을 그러니까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예. 여기 소파에는 뭐 진드기 같은 거 좀 없겠습니까? 많게 보이는데요. 저 장비 가져왔습니다, 제가. 장비참. 예,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분들이 있는 한 우리 가정에 또 사무실에는 환한 웃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저분한 것보다도 깨끗함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이 두 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자, 청소대행업. 자, 정말 좀 하찮은 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그 생각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소대행업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 경영이나 가게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기업이든 가게든 자기 성찰과 반성으로 변화를 꾀하지 않고서는 생존의 원칙에서 낙오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청소대행업, 지저분하고 힘든 일을 반복하는 단순 노동일 거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첨단 장비와 우수한 전문 인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최첨단 사업이자 장래가 밝은 산업임을 우리는 오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남들이 등을 돌릴 때 기회는 그곳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협찬입니다.